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이천 선생의 역전서에 대한 바로 후인들의 평인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이천 선생의 역전의 가치가 그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보완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여백공, 통례여시가 썼던 역전후에 썼던 서역전후를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통례여시의 이 글을 살펴보면 바로 이천 선생의 역전서가 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 역전의 서문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역지위역은 유리유수하니 라고 해서 주역이 주역다울 수 있는 가치는 두 가지 가치에 의하여 주역이 주역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의리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상수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상수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은 양대 이파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 등 공자와 정이천으로 내려오는 주역은 이 의리학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희라든지 소강절로 넘어서는 것은 바로 상수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리자난 총이저 정이언이요, 의리학으로 주역을 말하는 것은 가장 이천 선생의 말을 우리가 종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천 선생의 주역의 의리학은 공자의 시빅을 종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당시에 내려오면서 소강절 선생을 종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소강절 선생의 상수학은 청나라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자에 이르러서 주역 본이라든지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 계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주역에 관하여 두 가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책에 가지고 있는, 대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주역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역학 계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자의 책에 있어서 본이라고 쓰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주역의 본래의 의미는 상수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문자를 쓰지 않고 주자의 주석은 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자의 본의는 절충론인 것입니다. 시겸 이가설이라는 이 이가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강절의 상수학과 정이천 선생의 바로 역전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설명이 절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역이 가지고 있는 상수를 배제한 채 의리로만 넘어가서는 게 아니라 이 상수학과
공자 12그 전통을 계승받은 이천의 역, 그것을 혼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본의는 사실은 절충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뭔 말이냐면, 육아에 있어서 주역을 전수하는 입장은 대체로 의리역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 글자가 잘못됐구나. 바로 이 상수를 말했던 소강절이의 이 학문을 주자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리학으로 말한 이천 선생의 역전은 물론이고, 상수를 말했던 이 소강절의 학문도 주자는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뭔 말이냐면, 주자는 어떤 도통지전을 가지고 있느냐. 주자는 도통지전을 말할 때 누구를 갖다 대요? 항상 대학 서문과 중용 서문을 보시면 소강절이는 언급도 되질 않아요. 이 도통지전에 배제되어 있어요, 육아에. 그럼에도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소강절이의 상수학도 절충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통의 전수의 입장에서 이 정이천의 학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역에 있어서는 강절의 상수학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주역의 특색입니다. 주역본의. 윤화정의 말을 보면 이천 선생의 평생 용어는, 윤화정 선생이 이천 선생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천 선생의 평생 정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역전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중용 같은 걸 봐서 아시겠지만 중용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천 선생이 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만스러워서 다 불태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유독 용이란 말을 바꾸면 평생 정력이에요. 이천 선생의 평생 정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역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역전에 있었는데, 따라서 그 선생지 학자는 선생의 학문의 조예가, 여기에 말하는 학이란 건 조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천 선생의 조예의 깊은 학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관차면 저기라. 이 역전 하나만 보시면 이천 선생의 학문의 조예가 그 어떤 것인가를 넉넉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천 역전은 이천의 대표작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동래여 씨가 역전 후에 발문을 썼어요. 이게 평가로 발문을 썼는데, 역전 후 설을 썼는데, 이걸 보면 이천 역전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은 이 글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역지위서는 경 삼성인이 제작 부동이라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세 분의 성인을 지날 경 거치면서 그 저작이 다 똑같지 않다. 이게 바로 세 분의 성인이 지으신 주역의 저작이 똑같지 않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복희지상. 복희씨는 괴상만 그려놓은 거예요. 64개의 괴상만 있었지 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성인. 그래서 복희씨가 그려놓은 64개의 괴상. 두 번째, 여기는 문왕만 썼지만 문왕과 주공의 괴사와 효사. 이게 두 번째. 자, 이 두 성인을 거치셨는데, 이 복희라든지 문왕이 괴사와 주공의 효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개의 복서 이교하여 이교로되 모두 다 복서에 의하여 백성들의 교육을 삼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역은
이 점서를 빌려가지고 교육을 삼았다는 이 교육의 실체가 어디냐면 중정 두 글자예요. 이 중도라는 것과 정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바른 자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륭이 갈리게 된 것이에요. 364회의 그 효사의 평가는 이게 기준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와 같이 점을 통해서 교육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법은 다르다. 법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복희씨는 64개의 괴상만 있었고 문왕에 와서는 괴사와 효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 복희씨의 괴상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선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왕은 문왕 8궤가 다시 정해져요. 이건 후천력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64개를 놓고서도 복희씨가 봤던 것과 문왕이 봤던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8궤가. 그래서 문왕은 후천력으로 나가면서 8궤를 어떻게 보느냐. 건곤궤를 부모로 잡고 삼남 삼녀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건 복희씨가 말했던 것은 없어요. 복희씨의 8궤를 보고 보니까 그러한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희는 선천력이라 하고 문왕은 후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그러면 공자는 어때요? 벌써 문왕과 복희의 법이 달라요. 교육하는 법이 다르다고. 그런데 문왕과 그 복희를 넘어오면서 선천, 후천, 역이 공자에 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찬자는 공자의 소위 찬역 글죠. 주역을 찬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공자의 12기예요. 10가지 도움을 가지기 위한 10가지 편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찬자로 쓴 거죠. 일종의 찬역이라 주역에 대한 찬이에요. 이 12기라고 한 데 이르러서는 그러면 공자가 썼던 12기 복희와 문왕의 역을 모태로 했지만 똑같느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보게 될 건괴의 경우 문왕은 온형 리정을 해석했을 때 문왕의 괴사는 온형하니 리정이에요. 온형하니 리정이라. 크게 형통할 것인데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지 온형 리정을 원코, 형코, 리코, 정한이라고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공자 12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공자역이에요. 이건 공자역이라고. 문왕과 복희가 봤던 그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공자의 12개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우일, 이 의리로 유교이 딱 그래버려요. 여기에서 의리가 나온 거예요. 공자에 와서는 뭐의 반대예요, 의리가? 복서의 반대예요. 이 글자에. 공자는 또한 하나같이 그랬어요. 하나같이. 하나같이 공자는 의리로서 교육을 삼으면서 불전을 복서해라. 여기에서 복서라고 하는 상수학이 배제된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분명하게 문왕과 복희는 복서의 상수학이에요. 그런데 공자의 시빅은 순전한 의리학으로 변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삼성인이에요. 세 분의 성인을 거치면서
이와 같이 주역이라고 하는 걸 똑같이 놓고서도 64개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놓고서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역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 기, 기고, 상반제야, 이것이 어찌 그 고의적으로 이렇게 상반된 논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고의성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자는 공자역을 쓸 수밖에 없었고, 문왕과 주공은 문왕, 주공, 역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소리예요. 시대의 흐름이란 거예요. 그것을 시대의 흐름이란 말을 속지순이로 쓴 것이에요. 바로 복희나 문왕이나 공자 당시의 시속이, 그때 당시의 풍속이 문왕 당시는 순박했기 때문에 괴효만 그려놔도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자로 넘어오면서는 세속이 자꾸 혼잡되다 보니까 이런 괴사효사와 시빅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시대의 순박성과 그런 혼잡된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이미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시대 따라 달라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고로 기 소위 위교 이법이, 그래서 교육하는 것과 주역이라는 법을 바로 삼는 그것이 부득 불이로되, 우리는 시대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없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 세 분의 성인의 주역이 속의 의미까지 상반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정미상 불동야라, 주역의 도만큼은 본질적으로는 일찍이 똑같지 않은 적이 없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주역이 가지고 있는 도를, 다시 말하면 주역이라는 것은 변혁하는 것이고, 변혁의 그 원리의 개념은 이 세 분의 성인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 이 소리예요. 자, 연이나 자진 이래로, 그러나 진한 이래로부터 이 말은 진시황이나 환대 이후로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 상사자는 상수학으로 고찰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로 빠졌냐면은, 상수학은 니럭 술수이 불듣기 홍통 간이지법하고 술수학으로 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역이 술수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 술수로 넘어서기 시작하냐면, 오행이 발전하기 시작한 전국시대부터 술수하고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온전히 술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역이 가지고 있는, 성인이 지향하는 주역의 원리 개념, 이게 홍통간이지법이에요. 크게 통하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곤의 원리예요. 하늘과 땅의 원리는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이런 천지의 원리의 법을 얻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리학으로 빠진 경우에는 진한 이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실제로 주역은 육아에서 북송오기 전까지 연구되어진 것이 더 깊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역 연구는 어디서 많이 했느냐? 도가에서 더 많이 했어요.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성리학의 시조로 가지고 있는 태국도설 하나만 보더라도, 태국도설의 온조는 어디냐면 도가예요. 그 도가의 태국도설이 주령제 선생에 의해서 수정되어 가지고 성리학의 개조가 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진안 이후로 북송 이전까지 주역에 깊이 있는 연구는 다 어디서 했느냐? 도가에서 했어요. 바로 이 의리학을 논술하는 그런 철학적 의미로 넘어서는 주역은 윤어 공적이라는 소리가 그것이에요. 이 단어 공적의 도리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서 유가적인 게 뭡니까? 인어중정의 규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가의 사상이 주역을 연구하면서 공적으로 빠져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인사의 원칙인 인간사의 규범이 되는 인어중정의 규칙가 맞질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어중정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는 연구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상이에요. 주역에.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는 것은 진안 이후로부터 술수학과 도가의 공적의 의리학으로 침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이 인시입교하여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을 배제하고 정말 참다운 주역이 누가 썼는가를 찾아본다면이라는 구자예요. 자, 주역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인시입교법이 뭐예요? 때로 시대로 인해서 교육을 세운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속지순위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진 거죠, 이게. 이게 인시입교법이에요. 시대로 인해서 교육을 세우는 방법이 어느 시대를 맞이하는 것인가를 보면서 교육이 설정된 거예요. 그게 인시입교법이에요. 이 시대로 인해서 교육을 세워서 이성, 삼성에 바로 이 포킷이나 문왕이나 공자에 각기 다른 뒤에 그래 그 도를 그런 법을 계승해 가지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성 부동어법이 바로 이와 같이 세 성인께서 똑같은 법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법이 하나 원칙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게 도예요. 이게. 바로 세 분의 성인이 시대에 따라서 교육의 입장은 각기 다르지만 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되는 것을 앞에서 말했던 구할구자, 그러한 것을 누가 제대로 썼는가, 그것을 추구해보면 이 소리예요. 거기에 맞는 책을 우리가 찾아보면 과연 어떤 책일까? 유이천 선생 정시지 서이라 딱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 강조영이죠. 뿐이다. 오직 하나, 이천 선생의 바로 정시, 이천 선생 정시의 역전서 하나가 바로 복희와 문왕과 공자의 시빅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역전서의 가치는 바로 동래 여시가 어떻게 평가했느냐. 세 분의 성인의 도를 함께 한 책이라고 평가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천 역전에 대한 가치 평가예요. 그래서 바로 이천 역전의 서라고 하는 것이 세 분의 성인을 거쳐온 같은 도리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바로 우리가 주역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과연 어떤 책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후지군자 성능 일치기 일계와 약 이료자 하야 우리 후학들이 훗날의 군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능히 날마다 그 하나의 괴와 민약자죠. 및 하나의 효를 우리가 취해서 그것을 들어가지고
수관이 숙복이 심한 자야 익히 반복하고 깊이 바로 우리는 음미를 하면서 평상시에 음미를 하면서 여기 위하여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의심된 일이 있어가지고 장결호서이 득지자는 장차 시초로 점을 쳐서 결단하여 그 기흉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허심단이하여 점칠 때의 마음이 허심단이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단정하게 가져가지고 추지어사이 반지어신하여 바로 내가 의심났던 일, 이 의심났던 일을 주역으로 유추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역으로 유추해 보면서 주역의 그 괴나 효에서 나온 일들을 내 자신으로 되돌이켜서 이구 소위 처차지실이면 이 일에 의심난 그 일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실상을 추구해 본다면 기륭 소장지 리와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기륭 소장의 이치와 진태 존망의 도가 장무속의 불득이니 장차 구하는 바에 얻지 못할 것이 없이 모두 이 이천 역전을 통해서 점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이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주역의 최고의 점은 먼저 경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경문의 뜻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바로 점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상수라고 하는 술수에 있지 않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이천역전의 가치평가는 의심나는 일에는 이와 같이 구하면 얻을 것이오 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주역을 보시면서 이걸 조금만 글을 바꾸면 거의 성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글을 주역은 주역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장무속의 불득이란 말을 성경화해 봐봐요. 구하면 얻어지지 않을 게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두들겨라. 두들기면 열리지 않은 문이 없는 것이에요. 이 주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의심나는 일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도 모든 타당한 지침의 교육서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이지사부와 가까이는 내 집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과 멀리는 임금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하면 이 원근으로 공간을 잡아놓은 데다가 적게는 부모를 섬기고 크게는 임금을 섬긴다라는 말은 크고 적은 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멀고 가까운 모든 일들이 주역에 의하여 모두 처리된다가 영무처이 부당하냐. 또한 어느 곳인들 바로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이 이 주역의 역전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다시 역서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일부분에서는 주역 본이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